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를 뛰며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장이 예고 없이 그 리듬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바로 부정맥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인 기회수축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자칫 큰 병으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래영 선생님과 함께 기회수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부정맥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이 기회수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텐데 사실 저는 이 기회수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정확히는 어떤 상태일 때를 기회수축이라고 하나요? 원래 심장은 이제 동결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기가 규칙적으로 보통은 1초에 한 번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나가다가 한번 엇박자로 뛰는 심장이 조기에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기회수축 또는 조기박동이라고 하고요. 사실 생각보다는 흔한 질환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성인에서도 한 30~40%에서 경험할 만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40%면은 거의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경험한다는 건데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심장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을 때 이게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이로 인해서 심장에 전기신호에 이상을 주게 됩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제 더 흔한 경우인데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한테도 많이 보일 수 있는 현상인데요.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음주나 스트레스 이런 요인 또는 카페인이라든지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심장에 어떤 과민성을 유발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심장이 약간 엇박자로 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평소에 쉽게 경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검진하다가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기회수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기회수축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심장마비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 심장이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는 기관이라 작은 증상만으로도 막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심장마비나 돌연사 같이 치명적인 상황의 전조 증상일 수 있나요? 대부분의 기회수축 또는 조기박동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분의 어떤 기저심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유전적인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심실 조기박동 또는 심방 조기박동이 이러한 치명적인 부정맥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안심하시되 주기적으로 심전도도 체크를 해보고 또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서 주기적인 정기 관찰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회수축이 나타난다고 해서 덜컥 겁먹을 일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치료가 필요한 기준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 40%가 경험하고 또 대체로 이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니까 혹시 병원에 가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증상, 특히 두근거림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증상이 없어도 빈도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증상이 없고 또 계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뭔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심실 조기박동의 경우는 그 빈도수가 10에서 15% 정도, 심방 조기박동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0번 정도 이상 되는 경우에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심방세동과 같은 안 좋은 부정맥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맞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오셔서 검사도 하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인데요. 완치할 수 있나요?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회수축 또는 조기박동의 경우에 완치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상 성인에서도 잠깐 보일 수가 있고 경과에 따라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 저희가 약을 쓰거나 시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이런 부정맥 횟수를 줄여줍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경과를 보고 계속 치료를 말지 아니면은 이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회수축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선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을 충분히 교정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부정맥 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을 쓰시면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빈도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되는 부분을 열을 가해서 제거를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증상이 심한 환자들, 빈도수가 많은 환자들에서 하고 있고 실제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이 많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기회수축이 더 위험하거나 또는 치료할 때 더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동반된 심장 질환을 찾아내서 같이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과 당뇨 자체가 기회수축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혈압이 높으면 심장의 과부하가 되고 이로 인해서 정기적인 과민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42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건강검진 심전도 검사에서 기회수축 소견이 나왔는데요.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상 증상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같이 증상이 없어도 치료가 필요한가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럴 땐 치료가 필요한가요? 우선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된 조기박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후가 좋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어도 빈도수가 많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24시간 심전도 검사라든지 숨초음파 같은 거를 하신 후에 빈도수가 많은지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상이 없으시다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심하셔도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37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커피를 즐겨 마셔서 하루 3잔 정도는 기본인데요. 얼마 전 갑자기 심장이 툭툭 치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기회수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커피가 심장에 영향을 준다던데 커피를 줄이거나 아예 끊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커피를 안 마시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기회수축 증상을 보인다면 이렇게 커피를 줄여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한편으로는 조금 답변하기 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커피와 이런 기회수축의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께 커피를 잠깐 끊어보고 호전이 되는지를 살펴보신 후에 만약에 호전이 된다 그러면은 카페인을 줄이시고 만약에 이게 카페인과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는 현재 드시던 대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든 과도한 거는 안 좋은 거니까요. 그래도 카페인도 적정량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퀴즈를 풀면서 기회수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회수축은 젊은 사람에게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걸 보면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X 하겠습니다. 네,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사실 이제 많은 성인들에서 한 40% 정도에서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에는 이제 과도한 음주라든지 흡연,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모두 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예후가 양호하고 안심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다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유전성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운동을 자주 하면 좀 이 기회수축 예방에 좋을까요? 네, 실제로 충분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데요.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에 심장의 과부하가 전해져서 오히려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적당한 운동,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예후가 좋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건강은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바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기회수축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심혈관 질환들이 날씨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서 왠지 기회수축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는 O 하겠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심혈관 질환이 날씨 영향을 받고요. 아주 과도하게 춥거나 과도하게 뜨겁거나 이런 경우에 심장의 과민성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기회수축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이제 기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심장이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서 부정맥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환절기 시기에는 나가실 때 본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날씨가 과도하게 춥거나 이런 경우에는 새벽 운동을 나가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삼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과도한 신체 변화로 인해서 부정맥이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회수축에 대해서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기회수축을 예방하고 또 심장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수축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위험인자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을 많이 하거나 음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수축이 있는 분들은 금연과 절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활습관 교정인데요.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카페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요. 어떤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해질 이상을 교정하는 건데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과도한 전해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기회수축이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래영 선생님과 함께 기회수축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